제가 하려는 내용은요, 지금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학생들도 써머리가 중요합니다. 의학 정리. 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지금 시점을 돌아보는 개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수호.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우파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국가보안법은 유물이다. 박물관에 가야 한다. 네, 2003년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꺾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핵무기가 개발이 되네 안 되네 그러면서 핵무기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국가보안법을 왜 없앤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뿐만 아니죠. 많은 걸 경험하시고 인생이 연륜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주의 수호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유주의라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다양성을 존중했는데 어느 정도 다양성을 주냐. 모 정치인이 강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다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도성. 그리고 또 저 다양성을 동의하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극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서 범보수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중도 실용주의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정권 10년 동안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요. 왜?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논리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극우 세력이 되고 우리는 잘못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분법이고 굉장히 평양돼 있죠. 민주화, 산업화, 공기업, 사기업. 권리는 있지만 또 책임 의무는 없고 노동자는 있지만 자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쪽에 있는 민주화, 공기업, 권리, 노동자는 전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학생들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산업화, 사기업 이거는 전부 부정적인 단어예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모든 현대사회의 문제는 산업화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요.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 동의하십니까? 우리 원시사회에는 인간 소외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산업화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생겼다 그러고 공기업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업이 다 좋다는 거에 저는 반발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공기업이 다 좋고 사기업은 안 좋다? 개인의 사적 자산을 하면은 그건 나쁘다? 부정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권력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독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진정한 자유주의 가치를 읽다면 노동자 권익 보호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누가 노동자 권익 보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 권익이 보호되는 것만큼 자본가의 권익도 보호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이 있을 만큼 다수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균형 잡힌 생각입니다. 자, 제가 극우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태극기 세력들을 극우라고 이상한 무식한 사람이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씌우고 있고 색깔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평양적이고 굉장히 이념지향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가 지켜지고 이런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자유주의 체제가 잡히는 것이 과연 우파 가치 시민운동만으로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많은 입법이 돼 있는데 사회주의 악법으로 계속 입법이 가고 있어요. 사회주의 악법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아주셔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김진태 의원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보이지 않게 시민단체, 우파운동 시민단체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이 진짜 이분이 개인의 사적인 그런 욕심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막아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분의 그런 뜻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파 가치 정당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는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이제는 수호가 아니라 쟁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무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고요? 그 체제 유지해서 어디다 쓸 건데요? 그 체제 뭐하러 유지합니까? 그렇게 인민들 군교주의는 체제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민단체와 우파가치정당이 같이 나와줘서 이 모든 상황을 갖다 바꿔나가고 올바른 우파가치로 한 번이라도 정치권에서 얘기를 했다면 제가 이렇게 또 속상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얘기하는 우파가치정당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솔직히 민주노총이 있긴 세죠. 민주노총이 얘기하면 다 들어줍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떤가? 얼마 전에 원내대표께서 이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죠. 이분도 역시 노동자가 권익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왜요? 그냥 이 노동자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우선한다고 해서 북한에서도 또 역시 이렇게 조선노동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똑같은 누구도 균형 잡힌 그런 것이 전혀 아닌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를 위한 정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조선노동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입니까? 거짓말이지. 자, 지금 원내 정당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분별했습니다. 그나마 자유한국당도 보니까 네티즌들은 더불어한국당이라고 하더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유주의 가치는 제도권에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지켜질까요?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좌파가치정당은 이미 카르텔을 형성했어요. 이게 선거로도 바꾸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자, 좌파가치정당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은 끝나고 나면 무슨 위원회를 그렇게 수십 개 만듭니다. 그게 다 뭡니까? 직업입니다. 내 개인의 직업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이번에 또 이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정말 힘듭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올바른 가치정당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승만이 건국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를 왜 탄핵시켰겠습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수도 없이 모든 교과서, 책, 교양도서까지 공과 과를 이야기하자고 그러면서 과만 이야기를 하지 공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과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시켜놓고 바라는 건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절대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결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확실한 우파 가치 정당을 반드시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누가 가장 이것을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정당인가, 사람이 정치인인가, 우리는 그런 정치인을 밀어줄 줄 아는 지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